안녕하세요.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은 73.4세로 작년 73.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해요. 이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도 한국은 지금 55세에서 79세 사이에 무려 1천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든 삶의 의미든 우리는 여전히 일하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멋있게 나이 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어,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연 경제 아닐까요? 55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생활비를 위해 일한다고 답했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 등 현실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출이 커지는 부분이 있죠.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 가면 비급여 항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이 있지만 연금으로는 은퇴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해요. 36.1%가 단순히 일이 좋아서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목표가 생기고 나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은퇴 후 자유로운 일상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지만 3개월만 지나보세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자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퇴 나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60대라면 여전히 건강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70대라고 해도 여전히 건강하여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사람들은 평균 69.7세에 은퇴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60세에서 64세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 나이를 71.9세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0대 후반의 사람들은 은퇴 나이를 74.9세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7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일을 하고 싶고 은퇴 나이는 78.6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 후반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82.3세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은퇴의 목표 나이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은퇴라는 개념은 60세 이후의 어떤 휴식이라기보다는 70세, 80세까지의 활동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한다는 얘기죠. 이 변화는 우리에게 두 번째 커리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퇴하기 전에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미 은퇴를 했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 제가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이신 분들은 이제 은퇴 후에 일하기 위하여 무엇을 점검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단계는요, 나의 건강 관리를 점검해 보세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기 검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기본입니다. 은퇴 전에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관리해 가는 것이 은퇴 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특히 무릎, 허리, 눈 건강은 나이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는데 핵심 자산입니다. 적어도 은퇴하기 1년 전부터는 건강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기초적으로 해야 할 내용은요. 매일 30분 걷기, 근력운동 주 2회 이상 하기, 정기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는 것이에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최소 지켜야 은퇴 후에도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재정 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 투자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달 벌어야 하는 최소 금액을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절약을 하고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생활비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평균적으로 15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최소 생활비 250만 원에서 연금 15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100만 원은 부수입으로 메꿔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나의 기술과 네트워크 수준을 점검하세요. 디지털 기술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소통, 스마트폰 활용, 간단한 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은 기본이에요. 또한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일을 하셨던 사람은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진 행운아이십니다. 만약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은퇴 1년 전부터는 디지털 기술을 배우십시오. 지금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능력이 없으면 은퇴 후 할 일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그 월급 피크제를 100분 활용하십시오. 직장을 다닐 때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지만 은퇴하고 나면 계속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도 62세의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고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월급 피크제를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서 처음에는 망설였던 그분도 지금 72세에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30대나 40대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회복력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일을 하여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은 정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의 일을 생각한다면 한 달 100만 원, 200만 원의 부수입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직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소자본을 투자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현재 많이 유행하는 디지털 기반을 둔 활동,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기여형 일자리 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강의, 멘토링, 컨설팅, 책 집필,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일들이 있겠죠. 강의 멘토링이라면 평생 어떤 강의를 했던 분 또는 어떤 교육 분야에 종사했던 분이라면 그 경험을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강의나 멘토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컨설팅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전문 분야나
또는 회고록, 자기계발서 등의 책을 집필할 수가 있겠죠. 또 전문적인 어떤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회계사, 법률, 기술직, 또 의료직의 어떤 전문직 자격증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 소자본을 투자하여 창업할 수 있는 일에는요, 온라인 쇼핑몰, 1인 카페, 1인 식당, 플리마켓, 수공예 판매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은 취미와 연계한 제품 판매를 권장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해외 구매 대행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가장 큰 계기는 TMF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TMF 사태 이후에 제가 온라인 그 해외 구매 대행업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결론적으로는 은퇴 후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지키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취미와 연결된 것이라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1인 카페나 작은 음식점, 소자본 들여서 할 수 있겠죠. 사실 온라인 쇼핑몰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거의 뭐 100만 원 이하의 투자금으로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1인 카페나 1인 식당 같은 것은 돈이 좀 투자가 되겠죠. 커피나 요리에 취미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메뉴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1인 카페나 혼밥 쪽을 위한 조그만 식당 이런 것을 권합니다. 그냥 플리마켓이나 수공예 판매는 이것도 취미나 어떤 이런 수공예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만들어졌던 자기의 작품들을 주말 행사나 SNS 홍보를 통해서 그 만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도 은퇴 후에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반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유튜브,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편집 기술을 배웠다면 아르바이트로 어떤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어떤 활동은 어떤 줌 강의, 클래스 101에 나의 어떤 전문성을 살린 어떤 강의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사회 기여형 일자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봄 서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병원 동행 서비스, 유치원 등하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사실은 이제 80세 이상 90세이신 분들이 병원 가고자 하는데 보호자들이 같이 동행할 수 없을 때 은퇴하신 60대 분들은 충분히 그 병원 동행 서비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이라면 유치원 등하교 아이돌봄 서비스 요새 많이 그런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공기관 시간제 근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시니어 스포트나 도서관 안내, 지하철 안내 등도 찾아서 해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프리랜서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그 외국에서 오신 음, 결혼한 부부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소소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은퇴하고 나서 찾고 하고자 한다면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은퇴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그것이 좋겠지요. 첫 번째는요, 건강 상태,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1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건강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합니다. 충분히 1년 동안 내가 걷기를 했다, 1년 동안 체력 단련을 했다,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다음 매달 필요한 수입이 얼마인가. 정말 지출 되는 것과 내가 들어올 그런 연금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초기 투자금이 필요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자본으로 할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내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자본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나는 은퇴하고는 투자금을 들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투자금 없이 하고 싶어 이러면 투자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시간과 체력 소모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네트워크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